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캠프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 겸 수석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호 5번 권영국 후보 대변인 문정은입니다. 예, 권영국 후보 오늘 어떤 일정 진행했고 또 어떤 일정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총 12개 일정으로 강행군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9번째 일정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다시 만난 광장 끝판왕 유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워진 목소리를 다시 불러내는 유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서울대병원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들 만나고요. 해화역에서는 장애인 인권 문제를, 구의역에서는 김군을 추모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켰습니다. 강남역에서는 성평등 유세를 진행하면서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셨고요. SPC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산업재해가 있었기 때문에 규탄하는 기자회견, 그리고 광화문에서 끝나지 않는 유세, 그리고 지금은 홍대 입구역에서 유세 막 끝나시고요. 고공농성장에 있는 조선 하청 노동자를 만나러 6시 반부터 유세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은 지금 어디서 하실 계획인가요? 네, 고공농성장을 마치고 쿠팡 택배 노동자 정슬기 씨의 추모 기도회를 마친 뒤에 보신각에서 다시 한번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마지막 유세를 앞두고 있고요. 12시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일정은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신 시민들 만나는 시청역 열차 탑승 인사로 자정 선거운동을 마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로 보신각 앞이라고 하면은 뭐 이번에 탄핵 찬성 집회라든지 이런 시민들의 열망을 좀 보여주는 장소로 지금 택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권영국 후보 사실 이번 민주노동당이라는 당명으로 새롭게 이제 출마를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정당들이 정당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넉넉한 것에 비해서 민주노동당이 상당히 어렵게 선거를 치렀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번 선거가 아무래도 네거티브가 너무 많아서 정책이 좀 묻힌 선거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민주노동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앞세우고 싶은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정책은 뭐니 해도 기호 5번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가장 성실하게 잘 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불평등 문제가 심각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80조의 예산들을 감세하면서 증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특히 자산 격차 같은 것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더 많이 책임지는 나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부유세나 법인세 등을 인상하고 상속증여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불평등 문제를 해법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안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권리 1,500만 노동자들에게 모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4대 보험이라거나 5인 미만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이 보다 더 잘 다루어지는 대선이었기를 바랬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제 뭐 현실적으로 제가 뭐 평가를 하기는 그렇지만은 이제 그동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권영국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되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들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이런 말을 하기가. 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이런 정책들을 내는 것과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거, 이거는 좀 다른 문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당선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과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현실화 좀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정권 교체는 확실시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 민주주의를 만들어갈지가 중요한데 특히 이번 대선은 극우와 중도보수를 선언한 정당의 후보들만 있었고 차별과 혐오를 이야기하는 후보가 있는 대선이었던 만큼 진보의 공간, 진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잘 다뤄주지 않으셔서 아마 뚜껑을 열어보면 가장 깜짝 놀랄 만한 오히려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진보가 없는 대선에서 진보 유일 후보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목표에 근사치하는 결과를 만날 것이라고 자신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부적으로는 지금 판세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목표하는 득표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달성할 수 있을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정권 교체가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촛불 대선 이후에 과거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6%대로 역대 최고 득표를 했었고, 그게 이제 200만 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 2.4% 80만 표 정도 득표를 했는데, 지금 권영국 후보 입장에서는 2017년 심상정 지지율을 상회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보가 없는 대선이었던 만큼 목표를 두고 그렇게 하는데요. 최소한 저희가 이번에 국민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기준이었던 3%라고 하는 득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국 선거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의 주요 TV 토론 후보자의 자격을 받았던 기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한 그 이상을 상회하는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인즉슨 지금 2017년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말씀하신 거는 좀 6%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네네. 예,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최소한 3%는 넘기겠다. 이렇게 이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그 최근에 이제 주말 사이에 뭐 댓글 조작 사건, 리박스꿀 뭐 이런 거를 포함해서 각종 이제 네거티브 부정적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민주노동당은 이거 보고 계신지요?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보는데요. 내란 계엄에 이어서 또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의혹까지 가지고 있는 심대한 민주주의의 도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과 또 김문수 후보와의 연루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김용태 위원장도 이 상대 당인 민주당도 과거에 그랬다는 식으로 탓만하고 있는데 반성도 성찰도 또 기대도 용서도 안 되는 발언입니다. 제대로 수사돼서 다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행동들이 용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판세는 사실 이미 확실하게 정해졌다고 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품격 있는 정치,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기호 5번 권영국 후보에게 자신 있게 소신 투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변화를 위한다면 주저없이 확실한 내란 청산할 수 있는 혐오 없는 민주주의 위해서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꼭 기억해 주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